제가 10초 차에 올려놓은 자료를 살짝 보면요. 뭐 이렇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좀 메모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설턴트 계산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그 결과만 나온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결과는 이렇다 라는 거를 제 필기에서는 유도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포텐셜 웰 속에 들어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유도를 했는데 이거를 유도하는 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가 싶지만 대부분 그 핵심적인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계산도 제가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같이 나올 거다 했는 것들도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가 나올 것인지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거든요. 예전에도 보니까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요령이거든요. 요령이기 때문에 한번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는데 요령만 잘 하면 순수 공부를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랑 시험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을 좀 찍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말에 좀 쉽게 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형식으로 어때 결과를 보니까 희망이 듭니까? 아니면 절망이 듭니까? 희망이 든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거? 희망이 들어요? 절망이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대단히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큰일 났다 싶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조금 희망이 오히려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말에 조금 더 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오늘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는 파트가 무슨 파트입니까, 여러분? 양자의 파트죠. 양자의 파트니까 양자의 뜻이 뭡니까, 양자가? 적자, 소자, 양자가 아니거든요. 양자는 양의 자주, 양을 한 덩어리 이렇게 개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양자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띄엄띄엄 어떤 덩어리진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첫 출발인데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연속적인 그런 양을 정의하지 않고 띄엄띄엄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띄엄띄엄 값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갇혀있을 때 띄엄띄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언제 가장 결정적이냐 물성을 영향을 주느냐 그랬을 때는 계획 어디에나 갇혀있을 때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불연속적인 값이 물성을 발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갇혀있을 때 이제 파동 성질과 입자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 같은 게 고체 속에 들어있거나 전자가 어디에 우리 절연체와 도체 사이에 도체에 딱 들어가 있거나 할 때 그 웨이브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웨이브 특성 때문에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를 항상 같이 생각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여기에 갇혀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는데 이런 인피니트 포텐셜 웰은 실제 모양으로도 하나의 우물이거든요. 우물인데 여러분이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깊이의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못 나오죠. 거기 갇히죠.
근데 유한한 우물에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힘을 써서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에너지가 적으면 그 안에 갇혀있고 에너지가 크면 얘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여러분 이 용수철 있죠? 용수철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갇혀 있는 질량 M은 요 힘을 받을 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용수철 상수가 K 때 어떻게 됩니까? F는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에너지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얘기할 때, 0에서 뭐 A까지다. 혹은, X0에서 X까지다. 그러면 이거를, F에 이제 DX 해서 마이너스 F DX 해서 이게 하나의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KX의 DX고, X0부터 X까지 해서 2분의 K의 X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0가 0이라 그러면 요게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인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그 힘으로 어디를 당기면 그만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힘으로 당기면 그만큼 힘에다가 움직임 기울기를 도구해서 어떤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를 제공하시는데 우리가 겉보기에 용수철이 질량 M의 물건을 힘을 당긴다 그랬을 때 F는 마이너스 KX가 힘을 작용하는데 얘를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면 그 매질에다가 일을 주는 거죠. 그죠? 일을 줘서 마이너스 F 하게 된 데가 그 힘에 반해서 에너지를 당기는 겁니다. X만 이동시킬 때, X0에서 X만 이동시킬 때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랬을 때 U는 2분의 KX 제곱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당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표현하면 X가 U가 이렇게 2분의 KX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자, 2분의 KX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초기 속도로 2분의 mv0의 제곱이 초기 속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위치가 0일 때 속도가 v0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총 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 정의되고 쫙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할 때 속도가 좀 느려지다가 딱 최대한 압축되고 그다음 밀어내니까 또 속도가 반대로 되고 또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다가 용수를 당기니까 느려져서 요형이 되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 일반 물리할 때 배웠죠, 그죠? 일반 물리할 때 용수철에 달린 어떤 물건이 있으면 제가 힘을 받는다. 라는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 물건이 이러한 포텐셜 웰 속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총 에너지가 E가 2분의 mv0로 주어져 있는 요 에너지 총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질점이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수철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 속에 포텐셜 에너지 속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여기서 여기 있다가 총 에너지를 일정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형태로 하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고 거기에 어떠한 입자가 있다. 그리고 걔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똑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인피니트 포텐셜 웰 속에 전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 용수철 속에 갇혀 있는 전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포텐셜 웰 속에 전자가 이렇게 플랫한 상태에서 갇혀 있다 표현하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텐셜 웰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워크 펑션이라는 거를 배웠었죠, 그죠? 워크 펑션. 워크 펑션이라는 거는 일함수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전자가 갇혀 있을 때 이제 특정한 에너지를 딱 주면 그 이상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물질에 보유한 그 갇혀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금속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요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전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빼내려 그러면 요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서 빛을 줘서 탁 튀어나오게 하는 제가 좀 설명을 더 하겠지만 광전 효과처럼 이 워크 펑션을 정의해서 전자의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이런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속과 인슐레이터와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과 인슐레이터 금속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뭐냐면 금속이 있고 인슐레이터가 에너지 배리어고 금속이다. 그래서 전자에 갇혀 있는데 여기 메탈로부터 다음 메탈로 넘어갈 때 이 포텐셜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 모양으로 내질에 우리가 그 보통 컨덕션 밴드, 컨덕션 밴드가 표현을 하는 다시 배웁니다. 이런 그 메탈 속에 내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총 에너지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에너지 이런 포텐셜에서 갇혀 있다, 혹은 포텐셜 배리어를 통과한다 이런 얘기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포텐셜 웰 이런 모양 그렸을 때 이런 거 상상하면 그 총 에너지 얼마일 때 전자가 갇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네, 그럼 용수철에 갇혀 있는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2분의 kx 제곱이라는 포텐셜 웰 속에 어떤 물질이 질전 딱 들어가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표현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바꿔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계산이 조금 있는데 계산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기지 한번 킬까요, 여러분? 네. 잘 들어요, 네, 잘 들어봅시다, 한번. 네. 자, 그러면 유한한 포텐셜 웰, finite 포텐셜 웰이다. 여기 갇혀 있는 전자다. 라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텐셜 웰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전자다. 일렉트론이다. 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x로 두고 높이를 표현하고 얘를 포텐셜 웰 vx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v0는 유한하다로 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 특성은 얘가 유한한데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여기에 갇혀 있어 0과 A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입니다. 그 여기 전자의 에너지가 E로 토탈 에너지가 E로 정리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때 포텐셜은 Vx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0과 A 사이는 0이죠, 그죠? 0과 A 사이는 0입니다. 0이고 x가 0과 a 사이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은 v0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2차 미분 1차 dx 제곱에 vx의 2의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면 포텐셜이 Vx가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은 V0, 중간은 0, 그 다음에 오른쪽은 V0, 0, V0. 세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세 군데 나눠져 있는데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Vx가 다르잖아요. 그죠? 세 군데가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니까 요 웨이브 펑션이 이 세 군데에서 다 다를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에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이 영역을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영역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그 사이에 1영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2영역에서는 그 사이에 2영역이라고 그러고 3영역에서는 그 사이에 3영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웨이브 펑션이 서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 돼야 되니 경계면에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x는 0에서 그 사이에 1번의 함수의 0에서의 값과 그 사이에 2번 함수의 x의 0에서의 함수가 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연속이니까요. 조금 계산이 긴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좀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1차 미분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d 그 사이에 1번에 x의 1차 미분이 0에서 값과 그 다음에 2차 미분 2번의 함수의 1차 미분의 0에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연결되어 있는데 1, 2, 3에서 이 엣지 부분에서 1과 2가 연속이다. 그 다음에 1차 미분 연속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웨이브 펑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와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였다는 기억이 납니까? 혹시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1차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엑스포넨셜의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게 일반적인 함수라 그랬을 때 x에 대해 1차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ik가 나오잖아요, 그죠? ik가 나오니까 이 바운더리에서 이 한 번 미분한 게 같다는 얘기는 k가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죠? k가 연속이니까 k는 뭐죠, 여러분? k는 람다분의 파이 혹은 하바를 곱해서 모멘텀입니다. 속도. 그래서 해보면 이 엣지 부분에서 속도가 연속이 돼야 된다. 라는 의미가 모멘텀이 연속이 돼야 된다. 속도가 연속이 돼야 된다. 웨이브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a에서 또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x는 a에서 그 사이에 요 2번, 3번 사이니까 2번에 x의 a에서 그 사이 3번에 a에서 값이 같고 미분한 거 그 사이에 3의 x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3번에 x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이런 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면 4개의 방정식이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두 가지인 경우인데 0일 때를 보면 d제곱에 그 사이에 dx제곱에 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2me f 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v의 0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v0라면 d제곱 그 사이에 dx제곱에 x제곱에 하바 제곱분의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이 마이너스 v0에 잠깐만요.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2m E 마이너스 V0의 부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 V0가 여기 V0 넣어주면 E 마이너스 V0를 하고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2m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식은 어디에서 만족하는 식인 거죠, 여러분? 이 식은 V0가 0인 곳이니까 두 번째죠, 그죠? 자, 두 번째니까 이거를 두 번째 쓰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지금 V0가 있는 경우니까 바로 1번과 3번 영역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큽니까? V0가 큽니까? 처음에 V0가 큽니까? 에너지가 큽니까? V0 크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죠, 그죠? 전자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0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하바 제곱의 2m의 V0 마이너스 2의 부사이다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2차 미분한 게 플러스 하바 제곱 2m의 V0 마이너스 2다. 이 양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미분해서 여기는 음수가 나온 거고요. 두 번 미분해서 얘는 양수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여기에 이 마이너스 EME를 우리가 얘를 K제곱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K제곱이다. 하바 제곱의 EME가 K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하바 제곱 EM V0-1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파 제곱이다. 조금 다른데요. 카파 제곱이다 표현하면 2차 미분한 개는 카파 제곱의 부사이다 라고 그러고 얘는 1번 영역이나 혹은 3번 영역 3번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영역부터 한번 보면요. 1번 영역을 보면 2차 미분한 게 플러스 카파 제곱의 1번 영역이다. 그러면 2차 미분에서 양의 값이 나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앞에 음인 경우와 달리 양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부사이의 1번의 x는 1번 영역 x는 요 2차 미분에서 카파가 나오니까 엑스포넨셜의 카파 x 하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카파 x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플러스 2차 미분해서 카파 하게 되면 카파가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카파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카파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카파 한 번 나오고 또 마이너스 카파 나오면 플러스 카파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 해서 마이너스 나올 때는 마이너스 JKX였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카파 X가 되어서 요거는 엑스포넨셜 그로스 하거나 디케이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1번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영역, 3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번 영역에서도 얘가 2의 카파 X하고 2의 마이너스 카파 X의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이 방정식 풀 때 우리 여러분 아는 식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푸사이 2번 영역에서의 값은 요게 마이너스 카파 k 제곱이니까 요거는 엑스포넨셜의 j kx하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을 잠깐 쉬면 이런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만 그때 정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 3개, 5, 6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포트식을 있는 곳마다 다 2, 4, 1, 2, 3, 4, 5 다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많은 웨이브 펑션을 각 영역별로 다 정의해야 된다. 라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거 컴퓨터한테 풀게 만들면 풀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따라서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왠지. 그렇죠? 직접 풀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개수 모르는데 A1하고
그 다음 얘를 A2라 표현하고요. 얘를 B1이라 하고 B2라 표현하고 C1이라 그러고 C2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웨이브 펑션 몇 개입니까, 지금? 미지수가 6개잖아요, 그죠? A1, A2, B1, B2, C1, C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미지수는 6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6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으면 사실 결정 못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어디인가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웨이브 펑션이란 거는, 이런 파동함수란 거는 그 제곱을 했을 때, 얘를 제곱했을 때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걔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0 밑에 쭉 들어갔을 때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0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 전자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로부터 들어갔을 때 전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뭐가 있냐면, 푸사의 1이, 여기서 뭐냐, 푸사 1이 돼 있는데, 푸사 1이 x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사의 3도 푸사의 3번이 x가 플러스 들어갈 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조건 2개, 요 조건 6개의 조건이 나오니까 이 조건을 다 결합해서 얘를 결정하면 이 웨이브 펑션이 카파하고 K하고 다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하고 포텐셜로 주어져 있으니까 결정이 되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희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풀기 전에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지수가 6개인데 식도 6개 나왔으니까 식을 잘 쓰면 내가 미지수를 다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적어도 웨이브 펑션을 전에 주어져 있을 때 전자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첫 번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0이 되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a1에 2의 마이너스 카파 x에서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게 돼 있죠, 지금. 그죠? x 마이너스 무한대로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로 발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하니까 0이 되려 그러면 a2가 0이 돼야 되구나, 원래부터. 조건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영역에서의 웨이브 펑션이다. 그랬을 때는 이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그래야지 다른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0이 된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식에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는 거는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됩니다.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C1이 0이 돼야지 우리가 얘가 푸사의 3번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만들어지고 푸사의 1이 A2가 0이 돼야지 요 앞에 게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지수가 뭐가 나오냐면 A1, B1, B2, C2 요 4개를 이 4개 조건으로부터 구하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4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0일 때 이제 1번과 2번이 0이 같아야 되니까 1번 0일 때 A1입니다. 1번. 그 다음 2번 함수가 0일 때는 보면 0을 대입을 하면 B1 더하기 B2입니다. 제가 조금 공간적으로 보면 A1는 B1 더하기 B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이 식을 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x는 0에서 미분했는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위에 카파 x가 밖으로 카파가 빠져나오죠. 그럼 카파 A1은 0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JK가 밖으로 나오고, JK의
B1이고 요 뒤에 게 마이너스 JK니까 마이너스 B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 조건에서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다음에 요 두 번째 조건 있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여기에 A일 때 원래 함수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값이 같고 미분했는 거 A일 때 같다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B1에 요 2의 JK를 넣으면 2의 JKA는 플러스 B2의 2의 마이너스 JKA는 여기에서 부사의 세 번째 함수가 C2의 2의 마이너스 카파 A다. 로 이제 세 번째 식을 쓸 수 있거든요. 이번 식에서 그대로 A를 넣고 밑에도 A를 넣어서 그거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미분한 거를 이제 보면 JK 앞으로 빠져나오고 JK의 B1의 2의 JKA고 마이너스 B2의 2의 마이너스 JKA는 마이너스 카파, 이걸 미분하면 카파 나오고 C2의 2의 마이너스 카파 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식은 위에서 나왔고 요 두 식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식을 풀어서 연립 방정식 푼다 그러면 여러분 다양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하게 풀 수 있는 게 A1, B1, B2, 그다음에 C2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연립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A1을 여기 넣고 B1, B2를 넣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이런 거 볼 때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여러분 선형대수 배웠죠. 그죠? 선형대수 배웠으니까 연립 방식 풀 때 이거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 오른쪽 거를 보면요.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JK를 넘깁니다. 요게 B1, B2.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JK를 넘겨서 JK분의 카파로 하고 B1, B2를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1의 JK분의 카파의 A1이다. 이러고 제가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밑에 거 보면 B1, B2 되어 있는데 이것도 B1과 B2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JK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엑스포넨셜의 JKA 엑스포넨셜은 마이너스 JKA 하고 엑스포넨셜의 JKA 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KA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B1, B2는 똑같이 해보면 JK를 넘긴 거니까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마이너스 JK분의 카파의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C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B1, B2가 B1, B2로 나오고 엑스포넨셜에 JK 마이너스 JK 써주고 여기 JK 써주고 마이너스 JK 마이너스 붙여서 B1, B2로 표현을 바꿔주고 JK를 여기 넘겨놨잖아요. 마이너스 JK분의 카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이것도 사실은 내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B1, B2가 있잖아요. B1, B2가 있으면 B1, B2를 여기에 대신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B1, B2를 여기서 뭐 어떻게 해주면 얘의 역행렬을 오른쪽 넘기면 얘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거 역행렬이 뭡니까 여러분? 역행렬이 이게 뭐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얘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분의 1에
1, 1, 1, 마이너스 1에 얘가 1의 jk분의 카파의 a1이다 라고 생각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b1, b2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 넣는 겁니다. 여기 넣으면 지금 보면 그냥 행렬식에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그걸 써보겠습니다. jk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ka의 exponential jk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ka 해주고 얘는 앞에 2분의 1 나가고 2분의 1 나가고 1, 1,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의 jk의 카파의 a다. a1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마이너스 jk의 카파의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c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요거를 정리하면 앞에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한번 얘를 곱하기 해보면 2분의 1에 엑스포넨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곱하기 조금만 참아봅시다 여러분. 2의 jka의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jka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성립이 하고 다음 요거 곱하기 요거 2의 jka의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jk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니까 2의 jk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ka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하게 되면 2의 jka의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jka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 jk분의 카파로 쓰고 이제 요거를 a1이다 하고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마이너스 jk의 카파의 2의 마이너스 카파 a의 c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걸 곱을 했을 때 1 곱하기 요거 jk분의 요거 표면 나오고 요게 한 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카파의 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 요 곱을 해보면 또 한 행의 식이 나오고 또 한 행의 식이 나오는데 얘가 상수로 이렇게 정해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엑스포넨셜 jka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k, 이거 뭡니까? 코사인이죠? 2배의 코사인 ka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2j의 사인 ka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를 식을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1 해서 코사인 ka구나. 얘는 사인, j의 사인 ka구나. 요거는 똑같이 j의 사인 ka구나. 얘는 코사인 ka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카파의 jk다. 이렇게 표현하고 a1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얘를 이제 한 번 더 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ka 더하기 jk 곱하기 j니까 플러스 k분의 카파의 사인 ka 라 쓸 수 있고 그 다음 밑에는 j 곱하기 사인 ka니까 j 사인 ka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jk 분의 카파의 코사인 k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에 a1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카파 a 마이너스 jk 분의
카파의 E의 마이너스 카파 A의 C2다라고 이걸 갖다 그대로 썼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에 식하고 밑에 식 같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이 식하고 곱하기 A1은 이거 곱하기 C2다. 그 다음 이거 곱하기 A1은 요 두 번째 식 곱하기 C2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죠. 그죠?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위에서 아래 나눠준 것은 요 위에서 아래 나눠준 것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을 쓸 때 코사인 KA 더하기 K분의 카파의 사인 KA 나누기 J의 사인 KA 더하기 JK분의 카파의 코사인 KA를 요 위에 거에서 아래 나눠주면 A1 같이 나눠지고 위에 거 아래 나눠주면 얘는 해보면 마이너스 카파분의 JK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좌변을 보고요. 좌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아래를 코사인으로 나눠줘 봅시다. 한번 나눠줘 보면 1 더하기 K분의 카파의 탄젠트 KA가 되고요. 나눠주면 J의 탄젠트 KA의 플러스 J K분의 카파의 요것은 마이너스 카파분의 JK다라고 되죠. 그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네, 조금 참아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A1, A2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K하고 카파의 관계가 나왔죠. 그죠? 자, K하고 카파가 나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 좌변을 1 더하기 K분의 카파의 탄젠트 KA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곱을 하면 J 탄젠트 K에다가 요를 곱을 하면 J 마이너스 J하고 플러스 J는 곱하면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카파분의 K의 탄젠트 K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JK분의 카파는 JK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딱 떨어지죠. 너무 간단하게 지금 돼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2는, 왼쪽으로 넘겨서 2는 카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카파. K분의 카파의 탄젠트 KA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거를 이제 탄젠트 KA는 여러분 그 200하게 공식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뭐냐면 이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2분의 KA분의 2 탄젠트 2분의 KA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200화 공식 생각해보면 이게 2배다 생각하고, 원래 반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궁금할 텐데, 사실은 요걸 가지고 형태가 비슷합니다. 형태가 비슷해서 요 2가 되고 넘기면 요 1- 해당된 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요 탄젠트 2분의 카파 A를 제가 대문자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번 대문자 표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는 K분의 카파분의 K 카파분의 K하고 마이너스 K분의 카파 해주고 얘가 1 마이너스 X 제곱 2x에서 이 x를 탄젠트 2분의 KA로 두고 이제 이 x를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x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요. 이걸 넘겨볼게요. 한번. 2가 약분이 되겠죠? 이게 약분 쫙 됩니다. 넘겨보면 그러면 1 마이너스 x 제곱은 k분의 카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카파의 X다라고 됩니다. 요거를 이제 넘기면 X제곱 플러스의 카파분의 K의 마이너스 K분의 카파의 X 마이너스 1은 0을 풀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딱 이 식으로 이제 조정됐으면 이 식은 여러분 많이 보던 식이죠. 알바할 때 가르치는 식이죠. 뭡니까? 근의 공식이죠. 자, 근의 공식이면 x가 어떻게 되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의 카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카파 마이너스 b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여러분? 루트의 a 제곱 카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카파의 제곱 4ac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4 플러스 4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탄젠트 2분의 KA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한번 마지막 보면요. 카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카파의 제곱 플러스 4다. 얘가 사실 뭡니까 여러분? A 제곱 더하기 K 제곱. 요거 K 제곱인데 두 개 곱을 하면 서로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서로 역으로 같기 때문에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플러스 4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절대값의 카파분의 K 마이너스의 K분의 카파다라는 걸 플러스 요거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한 번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를 플러스를 하게 되면 탄젠트 2분의 KA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위에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에 얘를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카파분의 K는 약분돼 서로 캔슬되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K분의 카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K분의 카파에다가 2가 나눠져서 그냥 K분의 카파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카파분의 K 마이너스 카파분의 K는 나오는데 뒤에는 플러스 K분의 카파하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 게 플러스니까 뭐가 되냐면 탄젠트 2분의 KA가 마이너스 카파분의 K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K가 뭐였냐면요. K제곱은 하바 제곱의 2m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파 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 V0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K분의 카파다. K분의 카파다. 그럼 이걸 K분의 카파면 결과적으로 보면 2분의 V0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카파분의 K다. 그럼 요거는 V0 마이너스 2분의 2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결국 요 식하고 요 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보면 이걸 옮기면 K 탄젠트 2분의 KA는 카파라는 식이고 요 밑에 식은 마이너스 K의 코탄젠트의 2분의 KA는 마이너스 카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하고 이 탄젠트 2분의 KA를 요 위에 K가 있어요. 이거를 역수로 코탄젠트로 바꿔주고 코탄젠트를 넘겨주면 K의 코탄젠트가 되고 마이너스 카파에서 요 두 가지씩 나온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스몰 K는 우리가 에너지에 관계되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대문자 K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관계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에너지하고 V0 관계를 더하면 그게 바로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것과 요거를 만족하는 에너지와 V0 관계. 그다음 요거 에너지와 V0 관계. 얘가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이 V0가 주어졌을 때 이 속에 에너지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근의 그 해가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바로 이 주어지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너지를 구할 때 V0가 딱 주어지면 카파하고 에너지 관계가 주어지니까 요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하는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까지만 이제 보고요. 한 번만 보면 요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를 곱을 해서 KA는 KA 곱하기 탄젠트 2분의 KA는 카파 A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카파를 하바 제곱 2m A 제곱의 V0 마이너스 2다 라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 하바 제곱의 2m A 제곱의 요거는 요 하바 제곱 2m A 제곱 2는 K 제곱의 A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KA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KA의 탄젠트의 2분의 KA이고 우변은 루트의 하바 제곱 2ma 제곱 V0 만 K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다 왔거든요, 여러분. 다 이제 풀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한 번에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었는데 결과를 보면 두 번째 거 보기 전에 KA 탄젠트 2분의 KA는 하바 제곱 2ma 제곱 V0로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포텐셜 웰 속에 V0 딱 주어졌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요거는 얘가 등식을 놔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KA를 이제 얘를 곱을 하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값을 알면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탄젠트 2분의 X하고 루트의 하바 제곱 2ma 제곱 V0 마이너스 X 제곱 이 두 개의 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얘 근을 구하는 거는 물론 컴퓨터가 X 바꿔가면서 쭉 해서 이 두 개가 V0가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한 X를 구하면 되긴 되죠. 그죠? 되긴 되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그래프와 Y는 X 탄젠트 2분의 X 그래프하고 Y는 루트의 요 값에서 빼기 X 제곱 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X 탄젠트 2분의 X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요.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제 얘가 X다라고 하면 요 그래프를 보면 탄젠트 얘가 2분의 파일 때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파이 X가 파일 때 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2파이가 되고 여기 3파이가 되고 3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거든요. 요 그래프가 이제 요 x의 탄젠트 2분의 x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뭐냐? 그랬을 때 요거는 무슨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루트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어떤 값의 r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이 루트를 취하면 이건 여러분 무슨 그림입니까? 원이죠, 원. 원이 x의 원이니까 요 r 제곱 요 반경이 이게 루트가 반경인 요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 이게 루트니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원이고 요 반경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하바 제곱의 2m a 제곱의 v0 얘가 반경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아냐면 이 교점 여기 교점 없고 좀 더 크면 교점이 두 개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럼 이게 반경을 v0를 키우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서 생길 겁니다. 만나는 점이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V0가 주어졌을 때 해당되는 X는 요 에너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는 요래 불연속적인 한 개, 두 개. 만약에 이게 반경이 작아서 V0가 작다 그러면 반경이 작아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요 위에 반원하고 만나는 점을 정하면 우리가 이 값에 대한 에너지를 다 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불연속적 에너지 정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포텐셜 웰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되면 V0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V0가 무한대로 가면 반경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얘가
이 반경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 커진다는 얘기는 만나는 교점이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로 만나는 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 파이, 2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KA 탄젠트 2분의 KA의 카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요 그림으로부터 또 포텐셜 V0가 주어져 있으면 안에 에너지 띄엄띄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금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시간 해보니까 한 45분 걸렸죠, 그죠? 45분 걸렸나?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보니까 핵심은 뭡니까? 유한한 포텐셜 웹이 있을 때 거기 갇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데 인피니트 포텐셜이 사인, 코사인 정확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처럼 약간 파이보다 좀 적다. 그럼 밑에 거 K 코탄젠트 2분의 K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것도 교점을 생각해보면 걔도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지금 요 계산 과정을 이제 볼 때 핵심은 뭐냐면 포텐셜 웰에서 갇혀있는 전자가 우리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제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구하는 거, 웹 펑션의 에너지를 구하는 관계를 쭉 해봤습니다. 해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하면 이 A1, B1 이런 것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다 결정하면 그게 뭐냐면 웹 펑션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데 실제 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인은 예전에 인피니트 포텐셜일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포텐셜 웰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한 개, 두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포텐셜 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면 인피니트 포텐셜일 때는 여기 벽 속에 전혀 안 들어갔는데 여기 싹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게 카파 X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왼쪽으로 들어갈 때는 엑스포넨셜 카파 X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텐셜 여기에 배리어가 얇아지면 얘가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웨이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finite potential well 따라해 볼래요? finite potential well 속에 전자가 들어가면 벽 속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계산이 되고 이는 벽이 얇아질 때 벽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를 터널링이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의 그 증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지금 빈 45분 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텐셜을 하나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그죠? 하나 계산했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못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세 개 못 될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근데 이게 만약 10에 23승이에요. 여러분 고체 속에 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락날락 원자에 같이 있을 거잖아요. 얘가 10에 23승이가 들어가 있어요. 1점을 했잖아요. 그죠? 얘가 3점을 계산 다 했을 때 에너지가 다 나오겠죠. 그죠?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우리 바로 물성의 에너지 E 이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남자에까지 나왔고 그 원자의 배치가 FCC냐 혹은 BCC냐에 따라서 규칙적인 그런 기를 달라지고 전자가 갇혀있는 모두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요 한 문제 한번 푸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한 번은 이런 거 자세히 푸는 과정과 에너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 갇혀 있는 전자가 어떻게 새어나오지 한다 그랬을 때 요 finite 유한한 장배에 갇힌 전자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확률 밀도 함수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 거구나라는 알겠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계산을 끝까지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많지 않은데 10분이라도 이제 끝나기 전까지 우리 그 실습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요 세 번째 요거를 끝나기 직전에 제가 인사하면 되니까 요 그룹별로 모여서 얘기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하고 다음번까지 할 거거든요. 오늘 제출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다음 목요일날 제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룹 활동을 3분 정도 할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종이 프린트 안 해온 사람 있어요? 오늘 프린트 안 해온 종. 혹시 오늘 프린트 안 해온 종? 오늘은 오늘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교과서 문제를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활동 사진 안 찍은 저는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잘안 나오니까.
어차피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재료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홀 센서를 사도 됩니다. 이 홀 센서를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센서를 정해도 되고, 예산을 써도 되고, 후마트를 사도 되고, 그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쓰시면 그 작업하실 위해서 결정해서 주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협업은 날짜, 장소 이걸 정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면 점심때 모여서 한다, 오후 저녁 때 모여서 하면 그 시간 봐서 근처 식당에 이렇게 같이 제일 오빠들하고 식당을 먹고 한 사람당 틀에 가면 같이 식당을 다 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자료는 다음 목요일에도 지속이 되니까 세 번째 우리 그 그룹 활동하고 저게 지금 11월 7 하게 되면 11월 27 사이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조그만 거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를 최대 5분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